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소리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1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이죠. 자, 그런데 그 전용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아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극약 처방이라고 봅니다. 진짜 태우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좌편향 언론, 그리고 민주당, 특히 민주당 안의 친 이재명계가 일종의 야합을 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 실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전용기, MBC 기자를 전용기에 퇴출한 대통령실의 조치, 저는 100%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했으면 싶기도 하고, 저도 현직 기자고, 또 청와대를 한 10년 이상 출입한 입장에서 그런 방식에 100% 찬성을 하지 않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정권, 여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계속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하고,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특히 이 가짜 뉴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딱 패턴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언론 환경을 완전히 기울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좌편향된 언론이 많이 있는데, 언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그런 수준의 이 매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좌편향된 언론과 민주당, 특히 지금 이 사법적 리스크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 안의 이재명계, 친명계, 이쪽이 합작을 해서, 야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공격을 하는, 그래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합작을 하는 거죠. 좌편향 언론과 민주당 안의 특히 친명계, 그래서 이 야합을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극약 처방을 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번 MBC 기자의 이 전용기 탑승 거부가 그냥 MBC에 대한 응징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구도, 이것을 깨기 위한 극약 처방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령 처음부터 지금 MBC가 문제가 된 것이, 그 다음에 보도 행태들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바이든과 만난 이후에 일종의 푸념성 발언, 여기에 이 자막을 달았죠. 국민의힘에서는 조작 자막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 자막, 미국 국회, 바이든, 이 단언 과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지금 좌편향된 MBC뿐이 아니고 민주당의 친명계와 합작을 하고 야합을 했다는 정황들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서로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한 명이 이 과거에 이 진보 매체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진 비서관 한 명이 이 관련 내용을 또 퍼날랐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합작이었죠. 그때 지금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한 그 단초를 제공했던 이 가짜 자막, 조작 자막 사건에도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같이 합작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응징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그리고 좌편향 매체 합작품 중에서 최근 아주 주목을 받은 게 있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의혹도 아니고 술자리 이 가짜 뉴스죠.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질펀하게 술판을 벌였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리스트가 첼로를 연주하는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가지고, 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김의겸이 이것을 국정감사장에서 녹취록을 털었죠. 여성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 그것을 털면서 술판이 그렇게 벌어졌다,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져라, 나는 모든 직을 걸겠다, 어떤 직을 걸 거냐, 이렇게까지 나왔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날 저녁에 더 탐사라는, 처음에 이 녹취록을 확보를 해서 김의겸에게 제공한 더 탐사가 다시 국정감사장에 그 김의겸이 하는 이야기까지 방송을 하면서 의혹을 학대 재생산시켰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시한 근거는 딱 하나, 그 여성 첼리스트, 그리고 첼리스트가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남자친구와 통화한 그 녹취록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통해서 정황을 알고 있는데 사생활이 연로가 돼서 사생활에 끼어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날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 그날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김현장 변호사 만난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첼리스트가 했느냐? 그 내용은 저는 알고 있지만, 취재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사생활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김의겸이 주장한 내용은 가짜뉴스다, 이 말씀을 몇 차례 들었는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 대평에서 저급한 수준의 내용이다, 일축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다, 끝까지 책임져라 그랬고, 또 이세창 씨는 최근에 본인의 통화 기록을 다 제출을 했는데, 그날 술을 먹었다는 7월 19일 밤에서 7월 20일 사이에는 청남동에 있지도 않았고, 통화 기록을 보면은 영등포나 강수구, 본인의 집이 있는 강수구에 있었다. 자,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것이 다 밝혀져 있는데도 민주당은 진상조사 TF 구성을 하면서 난리법석을 쳤죠. 자, 뭔가 진실과는 상관없이 흠집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면 본인도 사과하겠다.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갖다 붙였을 뿐 아니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도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사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탐사라는 데서는 엉뚱한, 제3의 가공 인물도, 또 오마이뉴스 좌파 성향 언론에서도, 누군가 확실치도 않은 사람의 인터뷰를 막 실으면서 나도 그 말을 들었다, 이런 것을 막 실었는데, 그게 전부 가짜라는 게 오늘 조선닷컴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조선닷컴 보도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닷컴 보도 내용은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가 됐는데, 청담동 첼리스트의 소설 술자리 의혹 3인의 대화 재구성. 자, 술자리 의혹 2인이 아니고 3인입니다. 지금 김의겸이 국정감사장 녹취록에서 털고 한 거는 두 사람이죠. 첼리스트와 그의 남자친구. 자, 그런데 왜 3인의 대화라고 할까? 제3자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첼리스트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일종의 삼각관계에서 이 거짓이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닷컴 보도 내용부터 그렇고 제가 확인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첼리스트 A라고 하면은, 첼리스트 A가 당일 새벽에 남자친구와 통화해서 내가 지금껏 그 술집에 있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목격담에서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새벽 3시까지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때 남자친구는 이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더 탐사에 건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B라고 하면은, B가 막 추궁을 하니까 이유를 둘러대는 것이, 새벽 3시까지 전화를 못 받은 이유를 둘러댄 것이, 대통령이 간 술집에 내가 첼로를 반주를 하러 갔기 때문에,
막 경호원들이 있어서 3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못 나왔다. 전화도 못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A씨, 첼리스트는 그날 술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남자 C씨와 시간을 보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 B씨에게 숨기기 위해서 술자리 이야기를 지어낸 것 아니냐. 그 의혹인데, 자, 그것이 이 취재에 의해서, 언론 취재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팩트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한동훈, 7월 19일 밤 김현장 변호사 30명, 강남 청담동 술집, 고급 술집, 심야 술자리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새벽 3시에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A씨, 첼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호원들이 술집 입구를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도 못해. 그렇게 대거리 늦어진 이유를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담인데 이게 김의겸이 국정감사장까지 막 털게 된 거는 그 내용을 B, 그 새벽 3시에 전화를 한 B, 남자친구가 이 통화를 녹음을 해서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 건넸죠.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은, 김의겸 말고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도 안다. 이런 말을 언론에 했고, 또 이 첼리스트와 통화 내용을 보면 계속 윤석열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XX, 그 XX,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B라는 사람은 이 민주당 쪽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더 탐사와 더 탐사가 김의겸에게 이야기해서 김의겸이 파일 편집본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털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A씨, 첼리스트는 자기가 막 거짓말 한 게 밖으로 흘러다니는 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터는 것도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때 또 헤어졌다. 또 더 탐사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위장을 하기 위해서. A씨의 증언을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그 첼리스트 A씨가 그 B씨 남자친구가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취재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죠. 헤어져야지 더 이상 그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제 처음에 전화를 했던 B씨, 내친 김에 거짓이든 뭐든 자기와 상관없으니까는 A씨가 첼리스트가 한 이야기니까 그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청담동 2억 관련 메시지를 전달을 할 그 트위터 이름이 소위 청담 게이트 제보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혹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그냥 의혹 차원입니다. 팩트는 없이. 그것을 막 또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제가 되네요. 그제 11월 9일 날 이 남자친구 B씨가 계정에 전혀 엉뚱한 글을 하나 올리면서 이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이, 이때 C씨가 이제 등장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첼리스트와. 근데 C씨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합니다. 좌파 성향 언론의 시민기자 C씨. C씨에게, 그러니까 B씨가 C씨에게 막 추궁을 하는 내용이 갑자기 B씨가 만든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입니다라는 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B씨가 이렇게 합니다. 제보자죠. 그 탐사에 보낸 제보자. 왜 그랬냐? 왜 집에 안 보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자기 여자친구 첼리스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C씨가 실제로 그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C씨가 여자가 먼저 꼬셨다. 남자친구 있는지 몰랐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추접한 대화라서 더 이상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B씨가 C씨에게 서로 이제 연적 관계죠. 뭐 강한 적개심을 막 드러내면서 막 이야기도 쏟아붓고 하는데, 좀 민망한 이야기 추접한 대화라서 그만두겠지만은 왜 집에 안 보냈느냐 이렇게 따지고 뭐 남자친구인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대방 여성인 첼리스트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둘러댄 겁니다. 그리고 뭐 서로 뭐 또 인터넷에서 글을 지우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사람들 B씨, C씨가 막 관련 글을 막 지웠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어제 기사 한 건이 삭제가 됩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은 C씨, 새로 등장하는 C씨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그랬죠. 시민기자 자격으로 글을 또 하나 썼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하한 한동훈 행보와 대통령이 키운 의혹,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A씨의 인권,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인권을 걱정을 하고 녹취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B씨, 본인의 연적이죠. B씨를 또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오마이뉴스 신문 기자인 것처럼 하면서 취재한 것처럼 막 실은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에 지금 놀아나는 겁니다. 민주당과 김의겸이. 그리고 이 시민기자라는 C씨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오마이뉴스 다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나도 윤 대통령 술자리 이야기 들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C씨는 갑자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C씨가 나는 첼리스트의 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9월 A씨로부터 대통령 술자리 이야기를 들었다. 자, 완전히 이거 가짜가 가짜로 막 만들어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민주당에서는 봐라. 제3자가 정언이 나왔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완전히 농락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오마이뉴스로도 이 기사 속에 나오는 첼리스트 지인 C씨가 시민기자가 맞다. 뭐 이렇게 확인을 조선닷컴에 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는 또 발뺌을 했습니다.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건 관심 없다. 자, 보도 내용 자체가 깨지는 사생활 내용인데 관련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집에서 진짜 술을 마셨냐? 아니면은 A, B, C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놀아난 것이냐? 아니면은 충분히 놀아나는 걸 알면서도 진실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상처만 주면 되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했느냐. 자, 그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김의겸이 개입한 가짜뉴스는 수두룩하죠. 대통령이 이번에 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MBC가 그러니까 그 전역에 동성을 하면 국익에 저해가 될 수 있다. 그때 이 미국 그 발언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의겸은 얼마 전에 국제적 망신을 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변인 자격으로 브리핑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EU 대사가 면담을 했는데 김의겸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수위가 높아가는데도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EU 대사가 이야기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EU 대사가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항의 내용이 왔다고 알려주니까는 김의겸이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혼란을 안겨드려 EU 대사께 심심하다. EU 대사께. 자, 혼선을 겪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EU 대사께 심심하다.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김의겸은 다른 어떤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를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외교, 저희 처음에 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때 조문 외교 참사 프레임을 걸었던 사람도 뭐 천공이 뭐 조문을 못 가게 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전부 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또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좌파 성향 언론에서 아무 추가 취재도 없이 검증도 없이 그대로 옮기고 그래서 이 정폭을 시키고 했죠. 천공이 이야기했다는 그 유튜브 내용 저도 봤지만은 불과 5분짜리입니다. 기자가 그것만 딱 확인을 했어도 중국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 뭐 조문을 가면은 사악한 기운이 묻는다고 해서 안 갔다. 그러면 천공의 유튜브를 기자가 들어가서 5분만 봤어도 이거 가짜뉴스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죠. 진실은 뭔지 상관없이 그냥 윤석열만 공격을 하면 되니까는. 자, 이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속 프레임들 이것을 이재명 진영과 좌파 언론이 합작을 해서 무수히 퍼뜨렸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났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역풍이 있습니다. 이 MBC 기자를 안 태운 것에 대해서 퇴출시킨 것에 대해서 일단 언론 단체 입장에서는 뭐 기자협회라든지 편집인협회 뭐 언론 단체가 한 8개 있습니다.
언론 단체 입장에서는 그 일을 그냥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뭐 기자를 배제를 시켰으니까는. 그래서 막 그 성명을 내고 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그 성향의 언론에서는 계속 1면, 2면, 3면에서 이것을 놓고 MBC 기자를 안 태웠다고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도 안 타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풍이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하게 그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를,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대통령실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것이 좀 언론 단체의 반발은 부르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극약 처방도 뭐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뭐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 교통방송 김어준 여전히 그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있고, 이 MBC, KBS 전혀 경영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도국 자체가 바뀌지 않아서 악의적인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괴담 같은 것을 퍼뜨리는 진보좌파 매체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든 언론 환경을 바꾸는데 대통령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임기제 공영방송 사장, 언론단체장, 뭐 언론단체장도 그렇습니다. 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이라든가 여기를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강제로 바꿀 수는 없죠. 그 전에 정부 문재인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제 뭐 법인카드 분식집에 가서 사 먹은 것까지 막 들쳐서 내쫓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데 신속 대응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정말 가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대응을 하고 이 팩트를 다 그 체크를 하고 그 가짜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서 반론 보도를 싣거나 증정 보도를 싣도록, 강제로 싣도록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은 민사소송으로 가고. 자, 이런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 방식이 또 이번에 MBC 기자 전용기에서 태우지 않는 이 논란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언론 환경 변화를 위한 가짜뉴스 색출 방식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단계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